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대의 징표. 백남기 농민께서 지금 한 달째 계시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0월 26일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평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북 사건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던 같이 고난을 겪었어요. 예, 서경원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국기농운동본부 그리고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장이신 전희식 선생님, 그리고 생명두레문화교육원 한대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까지 백남기 농민 부검 전국 강제집행 영장이 시도가 되었었고, 그 상황을 우리 시민지킴이,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해서 경찰들을 물리치고 나서 오늘 아침 이 조용한 빈소에서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서경원 의원님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그 학교 공부는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6살 때부터 아버지가 혹독한 농사일을 하고서 낫을 못 드니까 힘이 없어서 손으로 나무 잎사귀를 따서 퇴비를 만들어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를 일치 안 가르치고 한문 섞인 성경책으로 그냥 읽으라고 거기서 시작해 공부를.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고 세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지금은 농사를 제껴놓고 백남기 씨는 저거 한 30년 넘었는데요. 마지막 숨쉬기 며칠 전까지 통화를 하고 이랬어요. 제일 가깝게 제가 접한 사람입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고, 이 중간에서 제가 서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현장에 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희식 선생님. 네, 저는 전라북도 장수에서 농사 짓고 있고요. 관계하는 단체는 녹색당이 가장 제가 비중 있게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저를 소개하자면은 서경원 선배를 대단히 좋아하면서도 거리를 약간 두려고 하는 그런 후배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대수 선생님. 저는 경상남도 거창 고제면이라는 곳인데요. 무주구춘동하고 그 경계에 있는 그 곳입니다. 거기서 폐교를 하나 그 교육청으로부터 2002년에 임대를 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쁘게 단장을 해서 거기다가 일출에는 기농학교하고 여름 겨울은 문화예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백남기 농민, 백남기 임마누엘입니다. 가톨릭 농민회 전국 부회장을 하셨던 그 백남기 임마누엘께서 지난해 11월 14일 전국 농민대회 그리고 민중총궐기 대회 때 참여를 하셨다가 그 35,000명의 농민 중에서 유일하게 댁으로 돌아가시지 못해서 농민이셨고요. 그리고 317일 동안 수술과 약물 고문, 의료 고문을 받으시다가 지난 9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317일도 참담했는데 그 청와대 그리고 서울대병원, 경찰, 검찰, 법원까지 나서서 지금 한 달 동안 참담한 일을 또 저질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에서 많은 농민, 또 각 노동자, 시민들이 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여들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 분께서도 이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의 상황이 어제 자정을 기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고 지난 한 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백남기 투쟁 또는 사건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둘이 다 맞는다고 하고, 지금 작년에 제가 같이 올라와서 행진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한평 기 밑에서 따라갔고
백남기는 보성 깃발에도 그냥 같이 가는데 좀 빨리 가더라고요, 나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가다가 그 사건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간홍이 지금 올해 50주년입니다. 네, 그렇죠. 위력의 해방 이후에 소위 말하면 민중의 편에 서서 같이 함께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단체가 그냥 간홍이라고 본다면 한국농민회라든가 농업기술자협회, 사회치 이런 것들은 전부 관변단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회치는 미국의 정보를 수입할 수 있는 농업 현황 속에 설 수 있는 말은 거창하게 머리부터 손가락이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돼 있고 네. 그 농민회가 그때 단체가 없었어요. 조직적인 단체가. 그거 이끌어 같이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백남기 이번 사건을 놓고 내가 다시 또 하나의 껍질을 벗겨놓고 깨달은 것은 예. 백남기 사건을 거대한 전농이라는 단체에서 부르짖는 것은 쌀값 보장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왜냐? 우루과이 라운드, FTA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에게 유리할 대로 맺은 것이 그런 기구들입니다. 네네. 자유무역 협정 뭐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쌀값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서러움을 갖고 혼자 통곡한 사람입니다. 네. 어디가 있느냐? 분단회가 있습니다. 네. 분단의 원흉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피에로 480으로 한국전쟁 나면서부터 길을 들여가지고 공업하려면서 저농산물 가격 정책을 해서 농업의 인력을 구미공단을 가기 시작해서 각 공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값이 안 맞으니까 도시로 나서 농업소는 좀 점점 피폐가 된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말 중에서 미국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 나는 감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배경은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1620년대부터 스페인, 프랑스, 독일, 앵글로삭슨 그 사람들이 가서 기독교를 갖고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죽였냐 원주민을. 말 안 들으면 그만 갖고면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 사람 다 그 사냥을 쳐가지고 12명을 묶습니다. 그 12명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한 달만 더 묶습니다.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 13명을 갖고 묶어서 불에다가 태워서 죽이고 난 다음에는 모가지 자르고 팔 잘라갖고 구워서 개 먹이로 파는 역사가 최근에 미 국무성에 나온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미국과 혈맹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게 돼 있고 백남기가 죽은 것은 전봉준 장군의 제2의 사형 집행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 전봉준 장군은 너무나도 순수했거든요. 네. 여기에 공부 많으신 분들이 같이 하시는데 저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간에 순수한 걸 먼저 발견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사귈 사람이다. 내가 좀 말을 조금 서툴르고 함부로 해도 받을 수 있는 우리말로 동무. 네. 우리말로 동무입니다. 친구란 말은 한문이고 동무는 한문을 못 씁니다. 우리 글로 씁니다.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단 속에서 어떤 지배를 받냐. 박스 아메리카라는 제국으로 와서 우리 머리를 70년 동안을 교란시켜버렸고 그 위에다가 메카시즘이라는 어마어마한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헌법이 있는데도 국가헌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농업정책을 입안하고 농업정책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즐기고 농민의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역대 정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남기 선생 문제를 쌀값 보장하라라고만 단편적으로 보지 말아라. 그걸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백남기는 죽어서 저한테 우리 모든 사람 하는 말이 싸워라 이겁니다. 네. 뭐 갖고 싸우자는 얘기냐? 누구를 죽여? 그게 아닙니다. 권력은 총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반드시.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제 물대포에다가 농약을 타서 쏘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미선이 효순이 싸울 때 시어분들은 안 오셨어요. 1년 반 동안에 죽어라 싸우는 물대포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몹시 저도 슬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만 아하 이 죽음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죠? 예. 이건 살린다. 그래 너는 숨은 저쯤 안 죽었다 해서 모든 한반도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양심 세력 또는 사회운동 세력이 지금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98개의 단체가 대책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어저께 온 사람들도 생전 모르는 개신교 예장교회 보수적인 목사가 왔어요. 사적이 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건 썰까면 그것을 멈추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백남기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난 게 아니고 네. 어저께 25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또 저들의 대화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치안보험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지금 전선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로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나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하라고 그랬고 그 당시 치안 책임자를 파면하라고 그러고 벌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갈 수 있도록 아마 싸움이 가속화될 수 있는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보았다고. 예, 우리 서경원 그 전 의원께서는 한평 출신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8년 한평 고구마 사건 그때 우리가 승리의 농민동사에서 우리가 기적이자 또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때 주역으로 또 활동을 하셨었고, 우리나라 농민운동사, 또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의 또 원로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지금 쭉 짚어주셨고, 이 상황이 백남기 농민 임만을 통해서 상징화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금 멀게 가자면 우리 전봉준 장군처럼 이 똑같은 맥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된다. 이런 맥락들. 그래서 사실은 농민운동은 통일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자 반미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맥락을 쭉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전희실 원장님께서는 장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장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지금 그 25일 날부터 올라오셔갖고 지금 계속 이 투쟁을 같이 이어주셨습니다. 왔다 갔다 했죠.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내 기억에 가장 오래된 이 장례식장 지키기 이게 아마 80 몇 년인가 그 문송면이라고 그 산재로 죽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영등포 저쪽 그 뒷골목 그 공장에 조그마한 공장에 있다가 그 수은 중독으로 그때 영안실 가서 제가 영안실 지켰던 그 기억. 그 다음에 저기 송내 그 인천 가다가 송내 조금 저쪽으로 가면 산재 전문 병원이 하나 있거든. 송내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 지금은 이제 인천 대공원 넘어가는 길에 거기 산재 전문 병원에서 당시 18, 그때 87년인가, 85년, 6년, 18 먹은 소녀가 근본적으로 치료는 안 되고 산재 처리는 안 되고 이래갖고는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그때 내가 대책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을 지키고 이제 그런 기억이 이렇게 쭉 떠오르는데 제가 첫 번째 드는 소감은 벌써 그게 몇 년인데 지금도 그런 참 가슴 아픈 되새기기조차 가슴이 미어지는 이 아픈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국가 권력과 실갱이하고 충돌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가, 이 참담함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이 삶의 마감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문송면도 어쨌든 수은 중독으로 죽은 어린 소년 노동자고 또 그 투신 자살한 소녀도 그렇고. 근데 이번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가 있다. 네. 직접 집단화된 대중들이 자기의 주장과 요구 또 이제 이런
썩어 빠진 이 정치 세력을 향한 대립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투가 벌어진 거죠. 네, 그렇죠. 전투 과정에서 전사하셨다. 이 측면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다른 죽음이다, 이게. 그래서 동일함과 또 차이점, 이런 걸 느끼고요. 어제 제가 여기 하루 지키고 경찰이 이제 해가지고 물러나기까지 이게 쭉 대립해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저쪽이 이전에는 거의 저쪽의 의도대로 다 해결이 됐거든요. 해결이라기보다 저쪽의 의도가 관철이 됐다고. 근데 어제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백남기 농부님 지키기 그 병원에 있을 때나 영안실에 왔을 때 이 과정에서 저쪽이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본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장례식장에서 그 의문사 당했건 또 이제 억울하게 죽었건 저쪽 의도가 관철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 제가 그 김창수 고 위원장도 그 당시 과천 저쪽 그 과천에 있는 과천에서 안양 쪽 그 병원에서 이제 추신 자살을 했는데 자살이라고 했지만 자살은 아니고 그 병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때도 그게 아마 88년 9년인가 그때는 뭐 가차없이 저쪽 뜻대로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느끼면서는 저쪽 뜻대로 안 되는 상황도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이쪽의 힘이라고 할까? 아니면 저쪽이 이런 그 여론의 눈치, 시민의 눈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저쪽 뜻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돼 와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가톨릭 농민회가 맞상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가톨릭 농민회 동지회 최강원 선배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제 그저께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검 전국에서 지금 시신침탈 시도가 25일 돌아가시던 날 그리고 그때는 막 다 봉쇄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날 시신침탈 시도 1차 뭐 사실 그 24일 밤도 있었어요. 그거까지 하면 하나 더 따질 수가 있는데 그저께 일요일 상황 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전사승할 거야. 그죠? 매 시기마다인데, 그래서 어제가 5번째 싸움이었는데, 사실은 근데 오전 5승인데, 지금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이겨나가는 싸움을 거의 지금 14일부터 따져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쪽에서 부검전국 시신침탈 시도,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전현웅, 우리 회장님께서 어제 마지막 마무리 연설하실 때 이 말을 하셨잖아요. 한번 들어왔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번 붙여서 쫓아내는 이런 승리의 경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쟤들이 이렇게 찔러만 보다가 꼬리 내리고 가는 과정이 좀 너무 아쉽다라는 정도로 우리 이 시민 지킴이 농민 노동자 우리들이 아주 그 결기를 가지고 우리 싸웠잖아요. 이런 이제 국면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다 농부님들이십니다. 농민들이시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백남기 회장님께서 농민으로서 물론 우리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지만 세 자녀의 이름을 우리 사회 전체의 맥락을 짚는 그런 꿈을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민주화, 도라지, 백두산. 이것이 이렇게 풀잖아요. 민주화가 뭐냐면 그 아이들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그 민주화된 세상에서 백두산에 올라 도라지 타령을 부르겠노라 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 이 세 가지를 다 엮어서 그리고 이게 다 한 바구니에 있는 것이지 개별적인 그런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 자녀의 이름에 달아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큰 감동을 받고 이분이 정말 우리 민족의 정말 성인이자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는데요. 우리 지금 귀농운동을 하고 계시는 또 그 귀농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한대수 원장님께서도 단순히 농사만 지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84년부터 거창 지역에서 농민의 활동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94년쯤에는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제 2006년에 거창에 가서 이제 기농 학교를 열어서 지금 그 농촌 지역의 농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84년 제가 그때부터 지금껏 이제 농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민 활동도 하고 했지만, 그 안에 정권도 많이 바뀌었죠. 그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근데 농민 문제는 그야말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외형상으로는 그때보다 훨씬 뭐 집도 좋아졌고 먹고 살기는 좋아졌죠. 근데 농민만 그렇게 된 것만 아니고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그만큼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은 더 피폐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백남기 농민이 백남기 선생이 작년에 민중대회 왔을 때 따라왔었어요. 네. 저도 이제 마치고 나서야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 싸움이 그나마 지금까지 근 1년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지탱 1년이 다 돼가죠. 예. 지탱되는 유족들이 그나마 이렇게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은 물론 지금 돌아가신 백남기 선생님의 영향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싸움을 몇 번 접해보지만 사실은 유족들이 흔들려서 이런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족들이 정말 굳건하게 지켜주어서 우리가 대항쟁이라는 걸 이끌고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뤘던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 백남기 선생의 이 싸움도 유족들이 잘 지탱해주고 유족들이 잘 싸워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의 어떤 87년 박종철 열사의 죽음 못지않게 우리 어떤 사회 전환점을 이루어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론 우리가 잘 싸워서 경찰을 물리친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적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경찰들을 함부로 이렇게 침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확실히 이 물대포를 맞아서 죽었다는 근거가 확실하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80년 초 상황이나 70년 상황 같으면 이러지는 못하죠. 저도 어도대로 해버렸지만, 그런 어떤 확실한 근거와 그 다음에 요즘들을 급격하게 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한 그것이 너무 이렇게 경향이 악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24일 날을 기점으로 JTBC에서 컴퓨터 한 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 문건 그런 것들이 궁지에 더 이렇게 심하게 몰아넣지 않았나. 그래서 더 이렇게 정권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네. 그게 하나의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제 작용을 했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저는 사실은 이 싸움의 이 방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큰 고비를 넘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정말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우리가 비용을 뿌린 만큼만 대가를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투쟁 상황이 아니고는 이 사회가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권이라고 하죠. 이 말도 안 되는 폭정, 폐악질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참담하게 목격을 했고, 바로 어제자 그저께자 JTBC 보도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그저께 우리 원주교구
그 이동훈 프란치스코 신부가 강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조선시대나 뭐 이런 그 봉건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샤머니즘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이거는 선사시대로 돌아갔다라는 아주 명강론을 하셨는데요. 저도 뭐 그 강론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참 우리 신부님들 좀 존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맥락을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서경원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 198개 단체가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뜻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해서요. 사실 그 중에서도 우리 농민의 길 4개 단체, 전농, 전현농, 그다음에 가톨릭 농민회, 친농련까지 해서 4개 단체가 묶어져 있는 우리가 진보 농민단체라고 밖에선 얘기하지만 참 농민단체죠. 그래서 이 4개 농민단체와 그리고 민주노총 이렇게 사실 양대 우리 조직이, 그래서 우리가 노농련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대 조직이 이 상황을 이끌어왔고, 사실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상황에서 결국에 백남기 농민께서는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시고,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감옥에 5년형을 받고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 아주 역사적인 상징성이 매우 크고, 두 분 다, 백남기 회장님은 보성이시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셨고, 마찬가지로 한상균 위원장도 5.18 때 시민군으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시민군 참여를 했었고, 결국에는 노동자로서, 우리가 알듯이 기아자동차 그 탄압 때 제일 전면에서 싸우셨고, 거기서는 이런 말이 있죠. 민주노총 지난번 그 위원장 선거 때 그 기라성 같은 그 운동가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출신의 노동자가 그 당시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위원장이 됐고, 이것은 시대적인 소명이 우리 백남기 회장님 또 한상균 위원장을 통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놀라운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들이 결국에는 최순실 사건까지 터지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추동력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경원 전 의원께서 아까 총평 말씀하실 때 역사적인 그 상징성 맥락을 한번 쭉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한평 고구마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가열찬 농민운동이 진행되다가 사실은 소강 상태에 빠진 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었잖아요. 많이 밀리면서 그런 맥락이 있었는데, 한번 우리가 농민운동사적인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농업 쪽, 네. 다른 공업에 조금 제껴놓더라고요. 많습니다. 원주에 가면 이제 무의당 선생님 제자들이 한살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의 중심적인 건 무의당 선생의 제자인 박재일 씨가 저하고 같이 197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세상 뜨기까지 같이 나왔는데, 그쪽에 그 중심적인 간홍의 중심적인 인물들을 지금 생각이나 보는 분들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디서 도냐, 어디서 멈추냐 보면은 이 쌀쏘기가 농약을 하냐 안 하냐, 배추에다 농약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서 계속 하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 세월 가고 대형 트럭으로 한살림이라는 간판을 달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됐다, 살 길이 생겼다, 이런 간부들을 제가 만나요. 그냥 짐작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지에서.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 운동선상의 간홍이라는 줄기 그 속에, 또는 전농에는 그 줄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초보적인 길은 이거 맞는데 업그레이드해서 한 발씩 나아가는 데는 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미친 소리를 했습니다. 어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무데서나 막 천박스러운 얘기를 하냐, 그런 말씀을 난센 다음에 들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듣게 되냐면은, 그분들은 지금도 생명운동이라는 초점을 먹거리에다 맞춰놓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찔러요. 아니다, 쌀값을, 이 쌀은 정치권에서 가격을 정한다,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자. 고로 무의당 선생님의 생명사상, 네. 그 제자인 김지아 시인이
남풍이라는 바람, 동풍이라는 바람을 썼다 그 말이야. 그걸 이해받아서 실제로 시장 경제 속으로 들어가서 상점을 벌여놓기 시작한 것이 박재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냐?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느 그 속에 있는 간부가 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을 귀띔을 해요. 결국은 자본시장 속에서 함께 희석될 수밖에 없다, 한 살림은. 네. 이 말을 듣고 아, 저 사람이 전곡을 찌르는가 그 말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은 트집 잡는다,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하면서 거기 핵심적인 위원장이 이 경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저거 가까워요. 만나면 얘새끼야 이 새끼야 그럽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야, 너 지금 생명운동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 글쎄 그런 걸 내가 모르냐, 알지만은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끄트머리가 결국은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국적인 한반도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그건 하나 나무야. 나무가 푸른 잎이고 건강히 크니까 봐라 저렇게 큰데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숲을 보자. 저기 건너편 숲을. 저게 약한 나무가 있다. 약한 나무는 아까 그 논리 속에서 그 함정 속에서 햇빛을 못 보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걸 봐라. 그런데도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과격하니 어쩌니 이럽니다. 그런데 76년, 77년, 78년 3여 년을 가서 2년여 걸려서 고구마 사건하고 싸울 때 뭐가 중심이 되냐면은 앞으로 잘해주는 방법을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입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거 갖고 며칠간을 토론하고 싸웠습니다. 네. 현지 농민들이 나는 37원이요. 다 개론 받으니까 고구마 비용 받을 것이. 근데 100만 원이 넘는 송아지를 갖다 이런 홍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받자 이런 쪽이 3분의 2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론적인 한 분을 모셔다가 이거 좀 판단 좀 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따귀까지 맞아가면서 싸우는 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중앙정보부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를. 예. 왜 그럽니까? 고구마 고구마를 좋아하나 저 사람들이? 그 하여튼 지금 한평 고구마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가농을 중심으로 한 그 한평 고구마 사건의 승리의 경험, 그걸 통해서 농민운동이 가열차게 올라왔고 80년대 들어서 그것이 그 박정희를 무너뜨리면서 아닙니다. 예, 예. 좀 정리합시다. 네네. 79년도에 전라도에서는 고구마예요. 네. 79년도에 경상도에서는 감자예요. 네. 이것이 일본에서 수입한 시마바라라고 하는 감자를 들여왔는데 싹이 70%가 안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워가지고 보상을 받아냈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중심된 인물들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32절째로 해가지고 전국에다 뿌려버렸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승리했노라. 그거예요, 여지는. 예. 이것이 중앙정보부 경북 대구 그 위원장인 임사빈이라는 사람은 손에 들어간 거예요. 네.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화기를 듣고 내가 너를 이렇게 신임하고 보냈는데 내 안방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들었어요. 내가 국정감사도 갔습니다만 그때 그 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은 천주교가 협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저한테 지금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천주교가 빌붙어 갖고 뭐 그늘 속에서 농민이 자유적인 행동을 못하고 그게 무슨 승리했다고 그러냐 하는데 제가 그걸 다 열람을 해봤어요. 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동학혁명을 동학이라는 용어가 왜 들어가냐? 그냥 농민혁명이지. 지금 혁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지금 혁명이라고. 이한열서도 열사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 세중간에서 농민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사람인 듀퐁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그건 제가 부인 못합니다. 내가 경찰하고 몸싸움하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경찰이 포위를 하고 있어요. 3개 중대가. 목성동 성당을. 그때 이제 마지막 전투하기 위해서 죽창을 깎아버렸죠. 예.
이걸 들고 나갔는데 KBS의 앵커가 9시 저녁 뉴스 하는 말이 농민들이 현재 안동에서 죽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잘라라 그랬어요. 빨리. 그때는 전부 잘라버렸어. 네. 딱 들으니 야 이 자식들아 이거 죽창이지 죽창이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죽창이라는 것은 정정합니다. 죽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장. 네, 죽장으로. 죽장. 대나무 지팡이. 그렇죠. 좀 이해를 잘 못 하시구나. 공부를 덜 해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한평 사건부터 해서 쭉 진행되어 경상도로 79년도로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러고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5.18로 넘어갑니다. 5.18이 다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 사학자들이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중운동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거 아니거든요. 네. 좀 무식해요, 그 사람들. 미문화원에다 불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방황한 사람이. 우리 농민의 간부였어요.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들, 물론 한 10분 정도 타다 꺼버렸어요. 그런데 한미수거 100년 만에 최초로 미 공간에다가 방황한 것은 누가 했냐? 농민이다. 예, 저 처음 들었습니다, 이 얘기. 처음 들었죠? 네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어떤 학자가 세미나 장소에서 네. 딱 들고 나오더니 5.18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5.18은 농민이 중심에서 가장 엄혹하고 엄중한 미 공간에다 방황한 사건입니다. 네. 딱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나와서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후배들하고 알고 보니까 예. 그 사람 나중에 소개해줄 수 있어. 이런 맹을 받고 나와서 저도 그걸 자꾸 의문점을 가졌어요. 왜 방화 사건을 빼놓고 5.18에서 금남에 피 흘린 거. 네. 내가 지금 트라우마 센터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내가 머리를 깨져갖고. 네. 갈비 울겁게 부러지고 창자 터졌거든요, 그때. 근데 이 사건이 5.18로 연결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894년 전봉준 장군이 기폭한 것이 3.1운동. 네. 쉽게 말해서, 요즘 넘어갔고. 4.19, 5.18까지, 백남기 동지 죽음까지. 네. 이렇게 봐야 올바른 사학자다. 사회과학자다. 네. 근데 가끔 가면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 천박한 소리를 해버리니까 저는 깜깜해버려요. 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 재주도 없고.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제가 궁금해하던 점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지난 그 겨울 농성을 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과도 설날에도 같이 뵙고 새해도 뵙고 여기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저도 그 상황 그리고 1년 동안 있으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현장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깨달음도 많이 있었고 제가 지난 수십 년보다 요 1년 동안의 과정이 제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어떨까요? 저는 좀 성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백남기 회장님 늘 저도 그래요. 저도. 예, 성스러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상징성 우리 한국사뿐만이 아니고 세계 민중사에서도 세계사입니다. 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짚고 싶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는 여기 앉아 있는 4명이 다 농민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그래서 노동자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말 농자 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동학 농민운동 5.18 그리고 좀 80년대까지 가열차게 하다가 송환사들 빠졌다가 바로 2015년 16년에 백남기 임마누엘 농민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맥락을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네. 한 말씀만 좀 네. 붙일게요. 한 말씀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전봉준 장군은 처음에는 먹거리 갖고 싸웠어요. 네. 조병갑이가 뺏어가니까 배고프다 해서 시작했거든. 그런 세중 아버지가 전창이가 맞아 죽었단 말이야. 그걸 봤단 말이야, 자기 눈으로. 네. 울분에 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울분이 어떻게 승화됐냐면은 공분으로 확산된 거예요. 얼마 전에 프랑스 어느 작가가 분노하라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들은. 그래서 공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체 농민은 모순 속에서 뭘 발견했냐? 외세를 발견한 거예요. 네. 때마침 민비가 청군을 편지에서 온 것이 1,500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은 15,000명이 와버렸습니다. 서울 바닥을 강간하고 불지고 마음껏 신자유주의식으로 돌아다닌 거예요. 강도국이 와갖고. 이걸 전 장군이 본 거예요. 외세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외세를. 그 일본과 청군을 향해서 싸운 거예요.
이게 전봉주 장군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농민운동가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노동 문제 선거학급 어쩌고 막 이러고 농민들은 쌀값 이러고 이거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엄청난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자체 모순이 아니다. 외부 모순과 자체 모순을 같이 보자. 네. 아까 아침에 저한테 지적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모순과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네. 밖의 모순과 내 모순을 함께 같이 공부를 해서 깨나가자 하는 것은 바로 전봉주 장군이 해왔던 그 맥락 속에서 지금 4.19가 지금 5.18도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의인 같은 카터 대통령이 왔다 갔어요. 이 양반 성자 같은 분이 5.18 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또 이번 백남기 형제의 사건은 봐서 FTA하고 연결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속에다가 이제 재단에다 히브리 민족처럼 불을 피워가지고 야훼가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화 진행형입니다, 지금. 예, 예. 예, 그렇게 보시고, 얘기를 조금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볼게요. 전체적인 총평은 다 이제 짚어줬고, 우리 성윤원 저희는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도 또 짚어주셨는데, 초점을 맞춰서, 뭐, 방금 전에 제가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불쑥 튀어나왔지만,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 뭐, 198개 단체, 또는 뭐, 우리가 민중총록이라는 말, 11월 12일 날 또 있겠죠? 우리 일주기를 맞아서 하게 되는데,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뭐 농민이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한 사회의 근간은 사실은 농업, 농민, 농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국제 교육을 통해서 뭐 쌀은 수입해 먹으면 되지, 그리고 뭐 휴대폰 팔면 되지, 자동차 팔면 되지,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리고 양대 그 주축으로 우리가 민주노총 노동자, 뭐 수적으로 훨씬 많죠.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런 맥락보다는 왜 농업, 농민, 농촌이 중요하고 그런 우리 백남기 농민의 삶과 죽음이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한대수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좀 짚어주세요. 나 빼놓네. 아까는 요렇게 순서가. 아, 그게 요렇게 가야 재밌어요. 계속 이러던 사람들이 다음엔 전혜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회자의 마음이요. 나 2위였는데 꼴찌가 됐잖아. 자, 다음에 이렇게 돌려드릴게. 예. 나도 여기 하면 좀 이야기를 걸러.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이제 인터뷰는 장소니까 좀 정중한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네네. 눕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가 요래 들어오면 이야기를 좀 그걸 말한 거예요, 나는 지금. 걸러서 하려고 했는데. 예,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느닷없이 들어가야지 되는 그래서 것이고요. 좌와 우와 나에 함께, 대한 배려다. 좌와 우를 함께 배려해. 균형 있게 말하면 되잖아. 네, 네. 멋지게. 멋지게. 품위 있게. 사실 우리 이 농업은 농사는 이게 먹거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통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농촌이 없어지고 농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 아주 오랜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국가가 형성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에 많은 그 민족 고유의 먹거리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일소리 그런 문화예술적인 그런 어떤 것들 채식 풍속을 통한 민족 전통 문화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4년에 이제 거창에서 이제 풍물운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문제점은 많이 알게 됐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의 방법은 이 민속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 사회가 사라지고 없는데 그것을 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한들 그것을 어떻게 의미가 있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개선해갈 수 있는 농민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기를 잃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이건 동남아시아 그야말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일본, 대만, 한국이 행해져 가고 있는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이 무형문화를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대만, 한국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따라가죠. 그랬을 때 단지 이렇게 농사라는 것은 비교 이론적이나 또는 단지 우리가 먹는 것을 청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 그다음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민족의 어떤 고유의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저는 가장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 전혜식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열 3위로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2위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농자 천하지 대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예전에 농업사 할 때는 동학 농민운동이 당연히 전 민중의 운동이었죠. 그죠? 농민의 운동은 바로 전 민중의 운동이었는데 지금은 농민이 뭐 공식 통계로는 280만, 70만 뭐 이래요. 네. 실제는 더 적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에 아주 소수자로 이렇게 내려가 있지만, 그러니까 노동자는 뭐 2천만, 3천만 되고 농민은 280만 되니까 별로 이렇게 운동 상황에서도 이제 밀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 근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간의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지금 투쟁 상황에서 뭐 결국에는 백남기 임마누엘 회장님을 통해서 제일 꼭지점에 서 있는데, 그죠? 제일 꼭지점에 서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걸 좀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농민운동, 농업, 농촌 이것이 한 사회의 무엇인지. 아무래도 제가 한마디 하기에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배님처럼 한마디를 하면은 너무 한마디가 기니까 저는 반에 반마디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콤프레스에 빠져 있어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아닌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요. 저는 그 농자는 이제 천하의 근본이다 이 말을 좀 달리 보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다, 뭐 이런 뜻이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농업 같은 경우는 한선배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 문화도 없고요. 공동체도 없고 환경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다 깨져. 예, 농사가 아니고 농업이 됐고 농민이 아니고 농업 경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사가 어느 규모 또 농민이 어느 수가 됨으로 해서 여러 우리 전통적인 어떤 이 귀한 가치들이 개선된다든가 또 이제 환경과 이 생태가 어떤 거 제대로 이렇게 어떤 거 보존된다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농민적 또는 농사적 마음이 천하의 근본이다. 이렇게 저는 바꿔서 좀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검증을 받아야 돼. 우리 선배님한테 잘못 보이면 작살나거든. 그 부분 속에서 좀 더 그 얘기를 핵심이 지금 빠졌어요.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모인 사람들도 다 농민이다 생각을 합니다. 학생도 있고 시민운동가도 있지만은 농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농부의 마음이 뭐냐? 난 한선배가 얘기했던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행위, 이게 농부의 마음이다. 전통과 관계와 공동체와 그리고 환경과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마음과 삶의 형태가 농부의 전형적인 본래 농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 나는 농민들이 다 모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옛날 기억과 또 미래에 대한 꿈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저런 구호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백남기다. 이 얘기는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동학을 인내천이라 이러는데 사실은 동학의 핵심은 시천주거든. 시천주. 한울을 내가 모심으로 내 속에 있는 신성성, 한울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한울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경배와 추앙의 대상이 뭔가 있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오로지 거기에 고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면 해결해주고 나를 특별히 어여삐 봐줘갖고는 은혜를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동학은 한울인데 그냥 한울이 아니다 이거지. 시천주, 한울을 내가 모심으로써 한울됨을 회복함으로써 비로소 본래 한울된 모습이 회복된다 이런 의미라고 보거든. 그래서 어제 내가 나는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 얘기는 백남기의 삶의 행적을 앞으로 내 발걸음에 그대로 담아내겠다. 백남기의 가족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 일관된 드물거든요.
그 뛰어난 우리 그 활동가들이 가족과 사회와 또 이 이웃 관계가 동일하게 일관되게 어떤 구성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는 폭군이고 밖에 나와서는 또 뛰어난 활동가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백남기다 이 말은 백남기 선생처럼 백남기 농부처럼 그렇게 조화로운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다짐이 나는 백남기다. 나는 우리는 백남기다 이런 뜻이라 보는데 또 하나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거 하나는 특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특검을 실시하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책임자 처벌하라. 그럼 책임자는 경찰들인데 책임자 처벌 검찰한테 하는 얘기인가? 지금 영장 발부받았고 오는 놈들이 검찰인데 책임자 처벌을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하야하라. 박근혜한테 부탁하는 건가 지금? 얘기는 이제 그런 구호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호는 나오는데 그런 구호를 우리가 외치더라도 중요한 거 하나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뭐냐? 박근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까? 노무현 때 두루나 죽었단 말이죠, 농민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구호를 현실적으로 외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를 넘어서야 된다. 우리 사고 속에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어요. 국가라는 큰 게 있고 거기서 뭔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가 달라져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고 뭐 법이 제정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는 태생적으로 폭력이다. 네. 특히나 이거는 그 폭력이 권장되는 폭력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그 폭력이 행사되는 폭력이다. 이거는 극악한 폭력이거든. 그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분노하거나 저지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해코지를 했다. 이러면은 당장 대든다고. 국가가 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대들 생각을 아예 안 해. 그런데 그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어떤 그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검찰을 향해서 책임자 처벌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의식이 가고 그걸 정확히 직시하면서 책임자 처벌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모인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그냥 백남기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그 책임자에 대한 어떤 이 책임지게 한다고 하는 그런 순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명확하게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농업이, 우리 농사와 농민이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선배님도 얘기했지만 자꾸 쌀값 뭐 이런 문제는 쌀값 보장하라 22만 원 박근혜가 뭐 약속했다. 이 얘기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요만큼이다. 사실은 그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농민들은 넘어서야 된다 이걸. 쌀값을 넘어서야 되고 박근혜 21만 원 쌀 80kg 공약이라고 하는 거 요만큼이거든. 정치인 중에 표 들려고 하면 표가 나온다 이러면 지약이라도 먹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이제 강의나 또 뭐 이런 자담회 때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서경원 전 의원님 포함해서 세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사실은 배종렬 회장님까지 모시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자리에 안 계셔서, 이 기획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런, 우리, 단순히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운동 상황을 오랫동안 이렇게 이끌어 오시기도 하고, 고난도 받으셨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맥락,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사실은 이 자리에 모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여기 오는 상황에서 구호들이 같은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어요. 우리 전인식 위원장님께서 지금 짚어주셨어요.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가 없었어요. 내가 백남기다라고 우리가 다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가가 붙은 게 최근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 구호가 운동이 전진하면서 아시잖아요. 구호는 그 상황에 맞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제 동학적인 맥락, 시천주적인 맥락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그 똑같은 맥락이 이어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큰 뿌리는 같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맥락이고,
지금 뭐 하여튼 그 화두를 잘 던져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면서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이런 맥락으로 우리 백남기 임만일 회장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본인의 뭐 어떻게 우리 그리고 지금 얘기가 뭐 열사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가톨릭에서는 순교자 또는 지금 성인 시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뭐 내가 신자이든 아니든 그런 거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내가 백남기다,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나는 앞으로 또는 이런 맥락을 어떻게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갈 것인지 한번 그런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 전동지께서 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하셨어요. 폭력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이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책으로서 글로서 배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폭력을 당해보고 또 폭력을 행사해보고 이 세 중간에서 서경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하면 승화돼 왔던가 발전해 왔던가 쉽게 말하면 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말을 꺼냈냐면 많은 사람들이 마하트마 간디를 비폭력주의자라고 합니다. 함석헌 선생도 그랬고 그래서 그 헨리 데이비드 솔로라고 하는 링컨을 비판했던 산소에 가서 자기 똥 봐서 TV 만들고 그 사람이 글을 해서 1958년도 6년도경에 함석헌 선생이 그 데이비드 솔로라는 팜플렛을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했는데 간디를 보고 그 사람을 포함한 비폭력주의다. 우리가 주로 이제 성직자들이 그러거든요. 5.18 때도 그랬고 복수심을 갖지 말아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건 뭔 말이요? 목사님. 그건 뭔 말이에요, 신부님? 우리가 그것은요, 선교사들이 1592년 4월 13일날 부산 앞에 맨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임진왜란 시작은 그날 포르투갈 군종신부가 내려갖고 저항하지 마라. 기도합시다. 하늘나라는 당신들의 것이요. 해놓고 마구 찌르고 죽이고 강간하고 불질렀습니다. 여기에서 폭력을 한번 찾아볼까요? 비폭력이라는 게 뭐고 폭력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매를 맞았어요. 누구한테? 공권력한테. 내가 이거 뼈가 지금 얘가 줄줄은 우투두투 그렇습니다. 계속 차이니까. 그러다가 내가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간 건 이게 아니다. 폭력이 아니라 저항이고 저항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방어다. 그래서 그때도 마구 두드려 팼습니다. 경찰을. 그래서 제가 경찰 세 사람이 대가리가 깨져갖고 묶여서 재판을 받는데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검사가 그건 뭐냐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매를 맞았을 때가 몽둥이로 맞고 돌로 맞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민을 이렇게 전동 성당 앞에서 한꺼번에 죽이려고 사진을 찍었다. 그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다 지금. 그걸 달라고 그랬다. 안 줬더니 안 주고 감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맨손이었다. 경찰들은 갑옷 쓰고 이러고 그냥 세 사람 두드려 팼다. 폭력이라면 나로 폭력해서 3조 1항 몽둥이나 돌을 들지 않는 것은 3조 1항입니다. 그 죄와 공군집행 강에서 진역을 제가 살았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제부터는 내가 그 누구처럼 무기 체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공권력 그런데 아까 그 무기를 잠깐 한번 비슷성을 비치셨는데 이제 우리는 공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무기를 확보해야 되겠다. 전봉준 장군님처럼. 그래서 우금치에서 마지막 전투에서 40만이 최신 기관총한테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그 기록을 보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제도 나하고 신부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폭력을 해서 내가 때렸냐 그러면 저러면 미루라고 그랬다. 얘가 경사가 졌기 때문에 그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위험하다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여기까지 와서 이제 싸움을 했는데 이런 아까 종교를 말하면 시춘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극복해서 우리 민족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은 사드라든가 B1, B2까지 나왔습니다. 최신 핵무기가.
록히드 마틴 제품입니다. 그 제품이. 그것이 지금 와 있는데, 우리가 비폭리 뭐이니 말로 하는 기도와 겸손해서 가능하겠는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백남기가 쓰러지게 된 것은 공권이고 무기에 의해서 물무기로 해서 쓰러졌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서 실천하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나로서 내가 백남기, 물론 선배님이시고 백남기 회장님의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뭐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래서 내가 백남기, 우리가 백남기적인 차원에서 그걸 짧게 한마디만 더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남의 일로 보지 말자. 첫째. 네. 내일이다. 내가 내일 당할지 오늘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백남기는 내 몸이고 내 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잃지 말자. 특히 많은 그 이론가들은 현장을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함 선생님은 주식인이면서 현장을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떠나지 말고 현장을 지키면서 앞으로의 저들의 공권력이 나오는 걸 보면서 함께 싸워가는데 나는 그 고통과 고난의 현장 한 가운데 서야겠다. 이것입니다. 네. 네. 팔순에 우리 진짜 원로께서 맨 앞에, 우리 백남기 회장님도 맨 앞에 쓰셨잖아요. 예. 사실 그 폭력의 관점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 맥이 잡히긴 했는데, 전몽주 장군은 당시에 죽창을 들고 나가셨듯이 사실은 백남기 회장님도 차벽 앞에서 밧줄을 당기셔서 저항을 하신 거잖아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신 게 아니고 네. 뒤에서 이렇게 살살 달린 것도 아니고 실천했다는 얘기. 맨 앞으로 나가셨잖아요. 실천. 네. 뭐 그런 우리가 맥락이 아마 뭔지를 우리가 그동안 무수하게 그 화면을 보면서 무수하게 되새겼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이야기에 녹아 있다고 좀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백남기, 우리가 백남기라는 삶이 우리 내 삶에, 선생님의 삶에 앞으로 어떤 그 의미가 있을지. 거창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민간인 학살 사건이거든요. 719명 공식적으로 719명이 국군의 손에 학살을 당했어요. 저는 그 운동을 연장선상 속에서 이제 쭉 그 몇 년간 해오면서 우리 그 한반도에 무수히 저질러졌던 국가가 저지른 그 살인 행위들, 그것이 정말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치떨리고 분하더라고요. 어제도 안 올 수가 없더라고. 사실 이런 일들에 보도연맹 관련 유족들이나 또는 그 국가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다 떨쳐 일어나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운동을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역량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또 돌아가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직 어머니의 죽음이지만, 그리고 정준하 선생님, 저는 그런 걸 아직까지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분해요. 정말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진실이냐 진실이지 않느냐, 거짓을 하느냐 참말을 하느냐, 여기에 저는 이 중요한 갈림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보수 진보지 누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명백하게 월대포를 죽은 이 사인을 두고도 정말 많이 배우고 자식 놓으면 서울대 법대 보내고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의사들이 까막눈 맛도 못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사람답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데,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고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것이 저는 첫째 분개를 하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저지른 공권력이 저지른 이 살인 행위들,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없어져야 되지만 그것을 진짜 뿌리째 뽑고 싶은 그런 아주 분한 심정으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네, 뭐 투쟁의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다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셨네요. 우리 전혜식 선생님. 저는 새로운 저렇게 홍길동전에 보면 그 율두국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양다리를 걸쳐서 어쨌든 뭐
소로우드 윌던 책 쓸 때고 한 2년 가서 살은 거거든요. 예.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지금같이 국경이 있고 뭐 또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주권이 있고 이게 국가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진정한 농민의 삶과 시선과 그 가치가 공유되는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마음속에 그리고 관계망 속에 만들어가는 걸 통해서 백남기 농부님을 계속 살아있게 하는 우리가 백남기 농부를 살려내라 이 말도 이제 제가 아까 구호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저는 백남기 농부로 살자라든가 우리가 이런 말 구호가 좋을 것 같아요. 살려내라 이러면 흔히 살려내라 이러면 네가 죽였으니까 책임져라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나가기는 어려운데 살려내 이 얘기는 또 뭐 물어내. 그런 선배님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또 뭐 내 휴대폰을 깼다 이러면 물어내. 깨진 게 붙을 수가 없다고 책임지라 이런 뜻인데 그래도 우리가 백남기 농부님 살려내라는 말과 더불어서 백남기 농부로 살자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나라를 어떤 형태가 될지 또 어떤 방식이 될지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 또 한 축으로 하면서 또 한 발은 현실 속에 이렇게 딛고 이렇게 백남기 농부가 내가 되고자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세 분은 우리 사회에서 농부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근데 어떤 올바른 방향이냐 하면 백남기 회장님께서 늘 실천해왔던 민주화된 세상, 통일된 세상, 그리고 농민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데 결국에 궁극적인 사회 변혁이라는 것은 소농 중심의 농업사회 이런 거잖아요. 공동체적인 사회.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다시 복원하고 싶은 사회. 그것이 진실로 올바른, 생명으로서 올바른 사회잖아요.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백남기 농민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바꿔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요. 백남기 우리 농민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 뭐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지향해야 될 세상 이런 부분 우리는 무엇이 그런 세상인지를 백남기 임마누엘을 통해서 다 깨닫고 다시 한번 각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근혜 특히 최근에 그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날마다 목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백남기 회장님께서 늘 즐겨 부르시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처럼 계속 우리 어깨 걸고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농민 임마누엘을 추모하면서 이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깨 걸고 나가자고 했으니까. 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네.